2022년 11월 7일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저희의 삶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마음을 나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저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담대히 빚어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으나 저희는 연약하나 이미 주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저희를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나의 것으로 옷 입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삶이 이 짧은 이 땅의 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루시려고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고 부르심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저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지존하시고 아름다우신 주 한 분만을 발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세. 이 땅에 하나님 달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새끼 구워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거대한 군종을 앞에 두고 장기 집권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몽,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고 그 선두에 자신이 서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시황제 시진핑의 꿈 그리고 위태로운 세계 질서에 맞추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태남먼 막루에 오릅니다. 회색 인민복 차림으로 죽을 때까지 27년을 집권했던 마오쩌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야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오늘도 1시간이 넘는 연설을 소화하며 2049년까지 아우르는 중국의 목표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100년의 목표가 샤오캉, 즉 국민의 풍족한 생활이었다면 새로운 100년의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즉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正在意气风发，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100年奋斗目标迈进。 시 주석은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것은 필연이라고 했죠. 바이든 취임 이후 본격화하는 미국의 견제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하나의 중국을 언급하면서 홍콩, 대만 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과거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이른바 중국몽입니다. 这是中国共产党的伟大光荣。 미국과의 갈등은 중국 내부에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드는 명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당대회는 내년 10월에 열리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시진핑의 임기 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엄격한 견제와 균형이 작용했던 중국 통치 체제가 중국몽을 앞세운 시진핑의 1인 독재로 퇴행할 것인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집권을 공식화할 공산당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 연결합니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은 이미 기정사실인 거죠? 네, 3연임은 엿새 뒤인 오는 22일 폐막식에서 공식화됩니다. 먼저 오늘 시 주석의 발언 들어보시죠. 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 시진핑 신시대라는 대형 구호가 내걸린 대회장에서 올해 69살의 시 주석은 1시간 45분 동안 연설에 나섰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국가 안보와 안전을 7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형식적으로는 3연임이 공식화되는 거지만 사실상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석직 연임 제한이 없어졌고 반대파들도 거의 숙청된 만큼 종신 집권에 걸림돌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관영 매체들은 지금까지 마오쩌둥에게만 허용됐던 영수라는 호칭을 시 주석에게 헌사하는 등 업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人民领袖，人民爱，这是历史和时代的选择。 마오쩌둥 사상이란 표현과 동일하게 시진핑 사상이란 문구도 공산당 당원에 표기될 걸로 예상됩니다. 권력 기반과 호칭, 사상적 지위까지 명실상부한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는 셈입니다. 중국몽 실현의 전 단계가 203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고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시 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에 있어서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요. 네, 시 주석은 오늘도 평화 통일 노력을 견지는 하겠지만 무력 통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2027년이 주목받는 건 중국군 창군 100주년인데다가 3연임 임기가 끝나는 해이만큼 4연임 이상을 위한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미중 군사력 차이가 여전하고 자칫 국제적인 반중국 연대만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또 이제 11월 7일 저희 주제를 나누는 느헤미야 기도회 또 주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한반도 통일이 우리 한 국가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여기 이제 가운데 파란색으로 크게 써 있는 글자가 차이나 중국인데요. 중국이 실제로도 큽니다. 대륙 자체도 크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특별히 오늘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저희가 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또 동아시아 정책을 살펴보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어떤 꿈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이 중국의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보셨는데 마오쩌둥이 중국을 건국한 거의 중국 인민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이때 이제 중국은 잔치라이 일어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국이 건국되는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럼 이제 덩샤오핑 시대는 중국이 이제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산 수단을 다 가지고 또 그것을 소비하고 이런 재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덩샤오핑 시대 때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부칠라이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너무나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됐냐? 지금 세계 무역 국가 1위, 2위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2012년에 집권을 하게 된 시진핑에서는 이제 장칠라이 이제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처음에 마오쩌둥 때는 잔칠라이 중국을 건국했고 덩샤오핑 때는 이제 우리가 부유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2012년 이후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중국의 강대한 중국이다 해서 이제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하면서 말했던 통치 이념이 중국몽이고 이것은 중국의 꿈인데 중국의 꿈이 무엇이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 연도를 어떻게 내세웠냐면요. 아까 저희가 처음 본 영상이 2021년 7월 영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고요. 2021년이 중국 공산당이 먼저 세워졌어요. 국가보다. 그리고 2049년 이제 아직 오지 않았는데 2049년이면 중국이 세워진 지 100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집권하면서 중국이 세워지는 100주년이 될 때 중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겠다. 중국목을 이제 실현한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시진핑 집권 시에 역사 결의가 일어납니다. 역사 결의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결의의 사전적 의미가 그냥 결의의 사전적 의미가 의논한 뒤 나온 결정인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결의가 결정보다 훨씬 더 큰 권위성과 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세워진 지 70 몇 년이 되었는데 단 2번의 결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시대 때 세 번째 제3차 역사 결의를 이제 작년에 했고요. 이때 이제 이 역사 결의를 통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 아까 말한 중국몽,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공동 부유, 우리 모든 인민들이 전체가 다 잘 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제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이제 중국이 하고 시진핑이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있었던 3차 역사 결의에서는 시진핑의 신시대, 새로운 시대, 시진핑이 열어가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인데도 중국의 형식, 중국이 만들어낸 새롭게 좀 더 그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아갈 거고 이것은 중국의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인 정수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눈앞에 가시화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은 현재는 5년마다 당대회를 진행해요.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인데 공산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9,6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당대회, 중국 당대회 진짜 풀네임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인데 이 중에서 이 전체 인민 중에서도 공산당원, 그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2,300명 정도를 데려다가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이 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란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요. 이게 몇 주 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제20차 중국 당대회 때 중국이 여전히 2049년 그 중국몽을 이루기로 완수한 그 2049년에 초강대국, 이거는 제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이 될 거고 우리는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공동 부유를 여전히 추구하면서 우리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기사입니다.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임기, 두 번의 임기, 한 번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두 번의 임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성과,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지 시진핑 집권하에 그걸 이제 본인이 소개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이날 당을 중심으로 전 인민, 전 국가가 단결을 해서 경제적 불평등, 여전히 중국의 큰 딜레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잘 사는 엘리트는 너무나 잘 사는데 못 사는 빈곤층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 문제 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도전 과제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거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이제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정치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시진핑이 이날 말한 것 중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거다. 그리고 공산당이 여전히 이 중국 전체 국가와 인민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은 2017년 시진핑이 두 번째 이제 그 집권을 할 때에 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헌법, 그러니까 거의 중국 국가의 헌법격인 당장에 추가가 됐는데 이 본인의 이름이 담긴 사상이 이 당원에 표기가 된 거는 중국 국부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 말고는 시 주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시대가 그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 국가 주석만큼 이제 시진핑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말했던 그 중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로 가는 그 길들이 이제 더욱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도 넘었다 이런 평가도 들려오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더욱더 전면적으로 관철해서 이뤄내서 정치 경제로 대내외적인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미 이룩한 것들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의 영도를 통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중국은 서방과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만으로도 우리는 이 현대화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내고 그것보다 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때 또 등장한 개념의 공동부유. 이게 이제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실현하는 현대화를 우리가 2049년까지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집권하는 동안 장기 집권하는 동안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또 등장했던 게 중국몽. 이게 몇 주 전에 이제 20차 당대회 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 3월 시 주석이 국가 주석직에 오르면서 내걸었던 중국몽도 이날 재차 핵심 화두로 강조가 됐고요.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라고 아까도 이제 실제 음성과 영상으로 저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민족의 부흥을 중국몽이라는 세 글자에 담아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몽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 2021년에 샤오캉 사회를 이제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 2049년에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2단계가 2035년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이것은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러한 중국몽 공동부유, 이제 2049년에 이뤄야 할 것들을 위해 중국이 이제 무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그 당대회 때 언급했던 부분 중에 지금 대만 문제가 계속해서 이 중국 그 아래 지역에 있어서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요.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은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만 문제 혹은 뭐 신장 위구르 이런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경우. 근데 이거는 특별히 중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이익에 연관된 것들에 있어서는 중국은 뭐 그 상대가 설령 미국이라고 해도 완전히 이제 후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각 국가의 이익은 사실 이제 뭐 국경이나 국력이나 인구 등의 요소에 따라 변화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게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이익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2009년 여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혹은 중국의 동쪽 남쪽에 있는 바다의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지킬 거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다. 이제 이런 중국 핵심 이익들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중국이 핵심 이익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제 2011년에 발표한 백서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국은 결코 자신들이 평화롭지만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이 우리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국가나 단체와의 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패권주의 강권 정치를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으나, 지금 실제 모습은 이 핵심 이익을 지키는 것에 지키는 모양새가 과연 이 패권 국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중국이 이때 말한 그 핵심 이익 6개였고요. 국가의 주권, 국가의 안전, 영토 보전, 단 하나의 땅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국가 통일 하나의 중국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헌법에 기초하는 국가 정치 제도와 사회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 사회 지속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 이 6가지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개입과 간섭을 하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 여기엔 타협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동중국해, 지금 일본과 센카쿠 열도 이슈가 있었고요. 또 남중국해,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도 있었고, 대만 통일 문제, 이게 모두 핵심 이익과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물러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 가장 최근에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요. 이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어떤 중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요?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국가를 반드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해서 체제 경쟁에서도 서방을 이기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잘 보시면 덩샤오핑 이후에 장저민이나 호진타오가 내놓은 정책은 전부 중국 국내 문제 해결에 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올라오면서부터 중국의 꿈, 예. 세계 제1의 국가 예.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 초점을 예.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이익과 충돌이 될 수밖에 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노력과 방식으로 이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아, 예.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방해해도 물리칠 수 있다. 예. 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지금 가는 거고 포인트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예.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네. 거기에 중심은 당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 전부터 공산당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당이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당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서열이 왜 중요하냐. 서열 1위 시진핑은 다음에 이제 행정부로 가면 국가 주석이 되고 예. 서열 2위는 총리가 되고 서열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되고 서열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되도록 이미 안배가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장한 순서가 바로 내년 3월에 새 국가 행정부가 집행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 예. 거기에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이 바로 국가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당국 체제라고 하는데 예. 그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시진핑 체제에서는 당의 권한이 어떤 실핏줄까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을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 통치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예. 그리고 유일한 정치 실체입니다. 다른 정치 실체가 없습니다. 예. 중국은 바로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예. 그러니까 당과 국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당정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예. 당정 일체죠. 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3기 체제가 자신의 친신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도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신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 세력도 사라졌고 예. 집단 지도 체제의 최소한의 움직임도 없어졌고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면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예. 있겠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는 주석이 챙기고 경제는 총리가 챙겼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왔다는 네, 보도가 시진핑 2기 때부터 그렇게 됐죠. 예. 왜냐하면 중국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였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강택민 주용기 체제, 예. 호진타오 그렇습니다. 기억에. 예. 원자바오 체제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진핑 리커창 체제로 출발을 했는데 시진핑 1인 천하가 이미 지난 때부터 예. 된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더 정책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내가 다 챙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요번에도 왜 그러면 계파를 완전히 무시하고 청일색으로 자기 사람만 깔아놨느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게 분명하지만 어차피 당내에서도 자신의 삼선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예. 내가 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을 끌고 나가는 일사불란하게 게 이끌어가겠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요, 교수님. 마지막 하나 짧게 좀 여쭤보면, 뭐 대통령의 경우에 중국을 건국했고 통일시켰고 등소평양을 번영시켰는데 네. 시진핑은 뭐가 되고 싶은 건가요?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고 예. 대만과의 통일을 완성해서 중국의 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중화민족의 부흥이잖아요. 예.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끌고 가겠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마오쩌둥과 어쩌면 덩샤오핑을 잘 이룰 수만 있다면 덩샤오핑을 넘어서서 마오쩌둥, 시진핑 이 양대 체제를 구축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 삼선은 예. 성공했지만.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만 문제 말입니다. 2027년까지 통일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거 꼭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예. 그렇지는 않고 이제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예. 좀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탈중국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예. 그동안 쭉 해온 말입니다만은 무력을 쓸 수도 있다. 예. 그러나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요인 때문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중국 당 또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목표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내외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물론 세계 글로벌 질서에서도 이제 강대국으로서 변환하려고 계속해서 모색했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1978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 가운데 이제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의 외형적 팽창, 중국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양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제 부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중국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2위 그리고 1위까지도 이제 올라갔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세계 제1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면서 동시에 최대 수입 시장이기도 하고요. 2005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또 일본이 최대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기르고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내고 있는 그 자신의 국가의 국력을 위해 지출하는 군사비가 이제 전통의 강대국들이 있는 유럽이랑 이제 절대 액수에서 점차 대등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군사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제 시진핑 이런 말했습니다. 국가가 원하면 싸워라. 싸우면 반드시 이겨라.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근데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에 있어서 격차가 크고요. 이미 국방비도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특별히 이제 항공모함, 핵탄두 이런 거는 미국의 기술을 아직 중국이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중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게 미국과 중국 분쟁의 이제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중국의 부상에 대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체제나 이념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인권에 있어서도 탄압을 어떤 받는 그런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부상하는 것이 과연 그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어떠한 면에 이득이 될까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과 함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처음에 이 우려에 대응해서 아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잘하고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돼도 우리는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도 모두 잘 살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로의 회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이 높아지고 미국과 일본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또 일본의 국방비 증가 및 군사 활동이 늘어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불안 등을 이제 자신이 이 동북아에서 어떤 패권을 가지거나 혹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된 위협 요인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이제 주변 지역인 거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중국이 동시에 이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 국가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지역이어서 중국의 책임 대국 외교와 또 설린 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은
자기가 경제 성장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온 그 글로벌 가치 사슬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미국을 주도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어요.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에 따른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 외교, 선린 외교, 경제 외교, 궤도국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전략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더욱더 그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되려고 하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근데 하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이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고도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목표는 이러한 그 주변 지역의 불안 요인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경제 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이제 하고 싶었으나 지금 대만 문제라던가 또 이런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제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 지금 평화롭게 또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마찰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것이 중국이 현재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고, 그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또 펼쳐왔고 지금 펼치고자 하는가를 잠시 살펴보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원해요. 왜냐하면 한반도 북한이 그냥 중국이랑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되기를 원했고 북한 체제가 좀 안정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불안 요인이 되었던 게 북한 핵 개발이었죠.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선이 이제 북한과 이 지역에 쏠리고 또 대화 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북한이라고 여겼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원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북한이랑 미국 둘이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라. 그리고 과거 육자회담 개최나 진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협조를 통해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길 원하지만 이 핵이 없어짐으로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이것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입장이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01년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장점인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 밝혔던 그런 방침들이 있어요. 이건 특별히 지금 한반도에서도 북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때 나왔던 방침들이 전통을 계승하고 북한과 중국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 우호, 협조 강화 방침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시진핑 주석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북한이랑 중국 사이가 조금은 좋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 막 북한이 이제 시진핑 그 주석 임기 동안에 막 핵실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2018년, 2019년 미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제 방문들이 있으면서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막 이제 북한도 가고 사이가 급속도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도 일어났고 2018년에 3차례, 2019년에 2차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까지 갑니다. 이게 19년 만에 14년 아니면 19년 만에 이제 중국 주석이 북한에 간 건데요. 그래서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일어났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가장 최근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홍콩 국가안전법 중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이제 북한이 지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고
2021년에 들어와서는 북중 양국이 미국의 압박에 우리가 공동 대응하자, 항미 원조하자 이 슬로건 하에서 더욱 관계를 밀착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대북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조건 속에서 이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북한이 은근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국경 지역에 가서 또 저희가 직접 씨잇에서 또 목도하고 남긴 목도한 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중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 결과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이제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어떠냐면요. 2016년 7월에 이제 대한민국에 사드가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거 배치를 결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이제 2017년 10월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에 대해서 이제 협의도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또 12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가면서 이런 것들이 또 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 때 한국과 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서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상이나 고위급 관리들이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 안정이 여전히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쌍궤 병행, 쌍중단을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해 오고 있대요. 이게 무엇이냐? 쌍궤 병행은 한반도를 비핵화시켜라. 그리고 북한 미국 평화 협정 체제 구축을 또 만들어라. 그리고 쌍중단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동시에 중단해라.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이 없어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은 핵을 가진 국가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손을 떼고 한반도를 그 평화롭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그리고 올해가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었어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근데 중국의 외교부장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제 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가지고 만남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만났는데 그때 한국 정부한테 요구한 5가지가 있어요. 한국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의 5개 응당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 중국이 한반도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좀 중국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5가지 보면요. 중국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나라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중국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대한민국은 마땅히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마땅히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마땅히 개방과 공동 이익을 견지하고 공급망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네 번째, 대한민국은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5번째, 대한민국은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5개. 근데 이 5개의 중국의 속내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시면 이제 아산 정책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밝혀진 중국의 속내가 이거고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고 올해 8월 22일에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왕이 외교부장이 말한 5개 응당 중 첫 번째인 독립자주는 우리 안보의 필수적인 한미 동맹을 중국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도 뭐 반제, 자주 이런 말을 잘 쓰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이 자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국도 대한민국한테 자주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빨간 줄 보면 아시아의 안보는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 구상을 제기했는데 결국 중국의 5개 응당 중 첫 번째인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어구는 한국이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자주적으로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의 동맹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결국 6.25로 인한 거고 6.25 때는 중국이 개입을 한 거고 중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사실 한국이 완전한 통일국가로서 미국의 도움도 필요 없었을 수 있었는데 결국 중국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동맹을 하게 된 것은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을 해체하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또 168번째 슬라이드 비춰주시면요. 5개 응당의 두 번째 사학에서 중국이 말하는 중대 관심사는 사드 배치를 의미한다고 보이고요. 사드 배치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일본의 이 사드에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가 일본에 배치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급망 안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수호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문제를 지금 거론한 거야. 거론한 거고 이것에 한국이 이제 빠지라 손을 떼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또 중국이 내정 불간섭을 말하지만 사실 이제 이거에 있어서도 중국의 강압적인 대만 정책과 중국 내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정 불간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국 내에서 어떠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자주의를 존중하고 유행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또 우리 정부한테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미국은 패권주의 국가고 중국은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니 중국의 편에 서라. 지금 이 한국의 입장이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에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나 세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의 큰 그게 있어요. 반드시 영향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말하는 거죠. 미국이 아니라 다자주의를 존중해라.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라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일단 짧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중국이 가장 최근에 이제 외교부 장관들이 만났을 때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외교를 하고 특별히 이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한 것을 통해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보고서는 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국이 지금 이제 시진핑 3연임을 통해서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려는지를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이 중국을 위해서 또 그러나 주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비전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향한 정책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비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 아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중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국을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념에는 인간에게 부여된 충분한 자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피조물로 창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꿈꾸는 중화민족의 부활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지역과 영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지역과 주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를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중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중국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한반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과 생명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복음 통일을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통일의 과정에 있어 개입하고 대비하려는 중국의 준비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의 괴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파해지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의 움직임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중국을 두고 기도합시다.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 메말라가는 영혼들에게 생수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빛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이 시작되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도 중국 땅에 영혼육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현장에서 삶을 다하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주의 생명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중국과 제3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에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사회주의 선진 강국을 이룩하려는 중국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 다스려지게 해주시고 이 꿈 아래 영혼의 갈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으므로 주의 뜻을 따르며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속하고 부름받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으로 부름받은 한반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지 않았던 죄악들이 회개케 되고 창조주요 구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호흡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존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 이제 느헤미야 기도회도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제 중주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떠한 통일 정책과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입니다. 그럼 저희 그리고 이제 잠깐 윤미 간사님께서 화면 보여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기도회 마치고 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7일 느헤미야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